안녕하세요, 단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노션 템플릿 사놓고 따라해보려다 어려워서 결국 포기한 경험. 포트폴리오 멋지게 만들려고 하다가 지쳐서 그만둔 경험. 다들 노션 잘만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어렵게 느껴진다면, 남들처럼 노션으로 포트폴리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은 프리랜서를 위한 심플한 노션 포트폴리오 작성법을 소개합니다. 그 전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노션 초심자라면 절대 노션 템플릿부터 구매하지 마세요. 돈을 받고 판매하는 노션 템플릿은 상품이기 때문에 누구나 뚝딱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도록 예쁘게, 다양한 기능을 넣어서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노션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템플릿을 샀는데 사용하기 어려워서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죠. 노션은 텍스트와 이미지, 링크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멋있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구글 문서나 MS 문서가 아니라 노션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외부의 페이지를 공유하기 편하고 디자인이 심플하면서도 예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장점을 200% 활용해야겠죠. 우리의 목표는 노션 전문가가 아닙니다. 노션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일을 더 멋지게 표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좋은 포트폴리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좋은 포트폴리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읽어줄 상대방은 늘 우리처럼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우리의 의무는 상대가 보기 편하게 필요한 내용만 심플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디자이너나 노션 강사가 아닌 이상 우리의 노션 포트폴리오를 볼 상대방에게 우리가 얼마나 노션을 잘 쓰는지, 얼마나 디자인 감각이 좋은지를 어필할 필요는 없죠. 화려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심플한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노션 포트폴리오는 바로 그 취지에 맞게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년 업데이트하면서 쓰고 있는 양식이에요. 저는 노션을 5년 가까이 사용했고 직전 회사인 카카오스타일에서 마케터로 일하면서 3년 동안 노션을 회사 공식 문서로 사용했어요. 그만큼 노션을 잘 다루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은 쓰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딱 이 세 가지만 담으면 되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뭘 할 수 있는지, 당신의 비즈니스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벗어나는 내용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읽어야 할 게 늘어나니까요. 심플함은 배려입니다. 심플함은 상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줍니다. 누구나 배려 있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하죠? 이제 일은 다 AI가 해주잖아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앞으로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포트폴리오는 내 욕심껏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를 살펴볼게요.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두었어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파트 1에서는 포트폴리오의 세 가지 핵심 구성을 소개합니다. 파트 2에서는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볼 거예요. 노션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파트 1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소개, 요약, 상세라고 부를게요. 이 구조는 직무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덩어리인 소개에는 프로필 사진, 세 줄 소개 문구, 연락처를 적습니다. 이렇게요. 세 줄 문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 일을 소개하는 나만의 한 문장, 왜 지금 당신에게 내가 필요한지 한 문장,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지 키워드로 정리한 한 문장을 적습니다. 저는 퇴사 후 기록으로 성장을 만드는 디지털 코치로 저를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이 포트폴리오를 볼 타깃 어디언스를 위한 후킹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포트폴리오 왜 보고 있는지 알아요. 당신이 원하는 거 이거죠? 라고 말을 거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무엇이든 넘치는 시대, 기록까지 과하게 할 필요 있나요?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고 성장하는 법 찾고 있죠? 제가 알려줄게요. 마지막 문장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키워드 형태로 적었어요. 기록 정리법, 디지털 기록 활용법, 기록 루틴 형성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 다음은 연락처입니다. 이메일을 가장 먼저 적고 그 아래에 SNS를 연결해 둡니다. 두 번째 덩어리인 요약에서는 주요 활동과 커리어 이력을 적습니다. 주요 활동에는 여러 성과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결과물을 적어요. 저는 회사 밖에서 강의, 콘텐츠,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어요. 활동을 유형별로 나누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활동만 적습니다. 한 줄을 넘어가지 않게 간략하게 적어요. 연결할 링크가 있다면 연결해 둡니다. 커리어 이력에는 시간 역순으로 회사 이력, 업무 경력을 적습니다. 이때 순서가 중요해요. 주요 활동은 중요한 것부터 적고 커리어 이력은 최근 이력부터 적습니다. 상세는 자세하게 보여주고 싶은 프로젝트를 적어요. 상세 프로젝트를 크게 콘텐츠, 강의, 커뮤니티 세 가지로 나눴어요. 텍스트만 나열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이미지를 추가하면 눈에 더 잘 들어옵니다. 콘텐츠, 강의, 커뮤니티 이 세 가지 각각 항목에 대표 이미지를 3개씩 붙여뒀어요. 이미지를 합칠 때는 포토스케이프 X라는 사진 편집 프로그램에 이어붙이기 기능을 사용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는 무엇이든 웬만하면 3가지로 나눕니다. 3개를 넘어가면 사람들은 복잡하다고 느껴요. 2개는 뭔가 빈약해 보이고요. 숫자 3은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균형감을 가진 아주 좋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나를 찾아달라는 한 줄 문구와 연락처를 한 번 더 적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 나한테 관심 있다는 거잖아요.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 한마디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유튜브 영상에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이 한마디를 넣고 안 넣고가 수치 성과에 엄청난 효과를 미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지금부터는 포트폴리오의 3번째 파트, 프로젝트 상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4개의 회사를 다녔어요. 회사 업무 관련해서 쓸 이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퇴사 후에 만든 프리랜서 포트폴리오니까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구구절절 설명해봤자 상대방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회사에 채용되기 위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니까요. 요약 파트에 기재한 회사 이력만으로도 충분히 제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상대방은 알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는 컨텐츠입니다. 팔리는 컨텐츠에는 어디언스, 그들의 니즈, 해결 방안 3가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죠? 이거 필요하죠? 내가 그거 해줄 수 있어요. 이것만 담겨 있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다 알려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못 봅니다. 내가 이 포트폴리오를 볼 상대를 제대로 타겟팅하고 있는지, 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저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사람 필요하시죠? 라고 말을 걸어야 합니다. 상대의 시선을 끌려고 노력하는 대신 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컨텐츠의 3대 요소, 어디언스, 그들의 니즈, 해결 방안 3가지를 구체화한 후 채워볼게요. 어디언스부터 볼게요. 제 포트폴리오를 누가 볼까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교육 담당자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들의 니즈는 뭘까요? 임직원 대상의 교육 콘텐츠, 강의, 커뮤니티겠죠. 해결 방안은 뭘까요? 제가 당장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 강의, 커뮤니티를 안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상세 파트를 3가지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기록 꿀팁 콘텐츠, 기록 스킬업 강의, 기록 커뮤니티. 여기까지 쭉 훑어보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제야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죠. 포트폴리오는 첫 인상이 심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눈에 들어와야 보게 되잖아요. 각각의 프로젝트를 누르면 상세 안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프로젝트의 개요, 성과, 후기, 사진을 넣어두었어요.
양식은 모두 동일하게 통일했습니다. 이건 유튜브의 상세 안내 페이지이고요. 이건 브런치의 상세 안내 페이지입니다. 수치 성과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는 개요와 후기, 사진 정도만 넣었어요. 각각의 상세 안내 페이지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합니다. 이 부분 혹시 어렵게 느껴지셔도 걱정 마세요. 파트 2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상세 안내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할 때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가하고 덜 중요한 프로젝트를 빼면서 수정할 텐데요. 만약 여기에 바로 상세 안내 페이지를 생성했다면 나중에 그 프로젝트가 덜 중요해졌을 때 뺄 프로젝트를 아예 지워야 하잖아요. 하지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둔 후 포트폴리오에 페이지 링크를 연결해 두면 데이터베이스에는 계속 프로젝트 이력을 쌓고 그때그때 필요한 프로젝트만 포트폴리오에 연결하면 되니까 원천 데이터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파트 1입니다. 제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각 항목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소개해봤어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샘플 포트폴리오를 복제해서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2개의 링크를 준비해주세요. 더보기란에 실습 링크를 봐주세요. 하나는 포트폴리오 샘플 링크이고요. 또 하나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샘플 링크입니다. 우선 포트폴리오 샘플 링크부터 열어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복제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노션에 복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건 모두가 봐야 하는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래서 게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른쪽 상단 공유 버튼을 누른 후 게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생성됩니다. 이제 이 링크가 여러분의 노션 포트폴리오 링크가 됩니다. 이제 제가 써놓은 걸 지우고 여러분 내용을 적어볼게요. 사진도 여러분 사진을 끌어오신 후 기존 사진을 지우고요. SNS 링크 연결도 해야겠죠. 인스타그램만 운영하고 있다면 모두 지우고 인스타그램이라고 적은 후 드래그해서 링크 추가 누르고 인스타그램 링크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기존 내용 지우고 작성하고 링크 연결하면서 수정해주세요. 이제 상세 덩어리 수정으로 가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항목을 분류해야 할지 일단 정해야겠죠. 생각해보시고 3가지 항목을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각 항목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포토스케이프 X에 들어갑니다. 이어붙이기 누르고 붙일 사진 3개를 드래그해서 끌어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노션에 넣고 기존 사진을 삭제합니다. 자, 이제 각 항목 아래에 어떤 상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좋을까요? 이건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만들면서 생각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샘플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복제를 누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프로젝트명, 키워드, 진행기간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예시로 하나를 넣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확대해서 전체 페이지로 볼게요. 개요, 숫자로 보는 성과, 믿고 보는 후기, 사진 4항목을 적어 두었어요. 여기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맞는 내용과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작성하시면 이렇게 쭉 쌓일 거예요. 이걸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커리어 이력 정리가 될 겁니다. 이제 이 링크를 포트폴리오에 붙여서 연결해줘야겠죠? 페이지를 열고 게시하고 링크를 얻어서 포트폴리오로 돌아가 붙여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누르면 상세 안내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노션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봤어요. 포트폴리오의 본질은 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콘텐츠입니다. 화려한 기능보다는 깔끔한 구성이, 복잡한 설명보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포트폴리오 만드는 일이 더 이상 막막하고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만들고 자주 업데이트하면서 내 커리어와 친해지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기록법. 그게 바로 이 채널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최소 기록의 법칙이거든요.
포트폴리오로 우리의 경험을 더 매력적으로 드러내고 원하는 커리어에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단단이었습니다.